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 5월 FOMC 리뷰 시간이죠. 일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숨 돌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성명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기준금리 50bp 인상,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양적 긴축을 진행하는데 이게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475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95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확정됐어요. 그리고 노동시장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장이 이제 여전히 계속 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지속적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 이것도 3월 FOMC 성명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똑같이 실린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내용은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 이런 것들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올리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지속된다, 그러면 9월 FOMC 때 정말 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번 5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남아있는 불확실성 요소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게 해소되었냐? 일단 양적 긴축 가이던스,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금리와 양적 긴축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금리는 일단 5, 6, 7 FOMC에서 모두 50bp 인상하는 거. 일단 5월 달에는 이제 적용됐고, 그리고 6월 달에서 그동안 시장이 0.75%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25bp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은 모두 50bp씩 인상하는 이런 식으로 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시장이 괜찮으면 25pp를 인상할 거다. 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시장이 좀 환호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양면을 봐야 되잖아요.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이때 데이터가 좀 나쁘다, 개선된 게 없다, 이러면 계속 빅스텝 가야 됩니다.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6월 달에 0.75% 가고 9월 달에 25bp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수치는 똑같고 요것만 바뀐 겁니다. 이때 0.5%로 하락하고 9월 달에 0.5%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 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다시 연말 타켓 금리가 3%대로 유지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7월까지 스케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가이던스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이것도 시장이 좀 환호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7월까지 빅스텝을 일단 유지하는 거는 확정이 됐는데 이게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지금. 왜냐면 과연 시장이 나아질까? 왜냐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 식량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여전히 불확실성이죠. 이거는 페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상반기 내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5월 달에 연준의 바램은 일단 7월까지는 이렇게 가고 빅스텝으로 가고 9월 달에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겠거니 해서 25pp로 내릴 거다,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보면 알긴 하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월달 FOMC 0.75% 금리 인상이 이게 사실상 배제가 되면서 시장이, 이건 2년물 채권금리입니다. 2년물 채권금리 시장에 이게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장대 음봉이라고 해봤자
대략적으로 20bp에서 25bp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0.75를 0.5%로 수정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어쨌든 2년물이 정책금리를 따라다니잖아요. 그 정도 반영된 겁니다.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락을 일으킬 거다. 이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거는 대형 악재입니다. 대형 악재. 2년물 채권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가 하락하는 거 굉장히 큰 악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반등하고 싶었는데 반등하고 싶은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추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 페드의 지금의 이 정책 스탠스는 역사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매파적인 수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QT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는 뭐 시장만 보는 입장에서는 7월 달까지는 괜찮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근데 7월 달까지 괜찮은 거 여부 상관없이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계속 진행할 거고 기업들의 마진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단 거의 맞이해야 될 거의 확정적인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경로와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이번 2분기 또는 크게 봐서는 7월 달까지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굉장히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적 긴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파월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누적돼서 하반기에 한번 시장에 타격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양적 긴축이 시장에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 효과, 긴축의 효과를 보여줄지 뭐 이거는 예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일단 피크를 확인한 것 같다라고 자신감 있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 이거는 페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더라도 즉 피크가 나왔더라도 지금의 높은 수준이 지속된다면 이거는 또 한 번의 정책 실패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극도로 불안해지겠죠. 이건 물론 9월 달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급격한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9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7월 달 모두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 9월 달 FOMC쯤에 가서는 기준 금리가 일단 1.75%잖아요. 1.7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만약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있다. 타격이 좀 크죠. 그동안 헛짓거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책 실패가 되게 되면 정말로 그때는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도 매달 CPI랑 PPI, PC 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추를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둔화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금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좋게 들리잖아요. 수요가 둔화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계속 좋구나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맞긴 한데 그걸 인플레이션으로 보면은 수요가 둔화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요 둔화가 일어나야 돼요. 역설적이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CPI, PPI, PC 이거 계속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9월 FOMC 전으로 제가 어제 변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도 연준에서 이 9월 FOMC 전에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쯤에 갔을 때 나오는 지표가 사실상
시장의 전반적인 큰 추세를 결정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당장 5월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좀 여러 가지 지표나 이벤트들이 있는데 계속 지뢰밭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FOMC에 대한 이 호재는 5월 10일 정도 또는 9일 정도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5월 11일 날 CPI 발표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의 반등이 단기적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좀 결정하게 될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달 CPI까지 무난하게 넘어가게 되면 6월 FOMC까지는 공백기예요. 충분히 반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CPI 발표가 나오는데 만약에 CPI 발표가 꺾이는 게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이건 호재죠. 추세적인 반등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계속 긴장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CPI 발표 말고 PPI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PI도 꺾이고 CPI도 꺾이긴 해야 되거든요. 두 개. 근데 PPI가 CPI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즉 PPI는 뭐 요만큼 하락했는데 CPI는 이만큼 하락했다. 이거 악재입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니까 좋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CPI가 더 많이 꺾이면 기업들 마진 풀어지거든요. 왜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높으니까. 이거를 가격 전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CPI 말고도 PPI도 같이 놓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문이 많긴 한데 뭐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 셧다운 얘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셧다운을 하게 될지. 왜냐면 셧다운을 계속 한다고 해도 중국이 5월 넘어가 버리면 타격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이 11월 달에 정치적인 어떤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임 이슈 관련해서 셧다운도 풀고 부양책도 꺼내야 되긴 할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 전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죠. 5월 CPI 발표 때 피크 아웃 된 걸 확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는 거. 5월 중에.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셧다운 해제까지 되면 완전히 추세적인 반등입니다. 꽤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FOMC 의사록이 뭐 한 3주차쯤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번 5월 FOMC 때 워낙 많은 것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5월 FOMC 의사록에는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3개죠.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좀 제대로 된 반등을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대략적으로 뭐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 확인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만들어낼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5월 10일 전까지 5월 10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지 만약에 5월 10일까지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여전히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한다고 해도 찔끔찔끔 뭐 몇백억 이 정도로 순매수로 잡힌다.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기존의 스탠스를 안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페드 정책은 여전히 매파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냥 매파적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걸 잊지 말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FOMC를 가지고 굉장히 비둘기적이다, 완화적이다고 하는데 완화적이다라는 뜻은 긴축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지금 긴축이잖아요. 긴축도 그냥 긴축이 아니고 강한 긴축입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서 뭐 비둘기적이다, 다행이다, 환호를 지르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있기 때문에 좋게 보긴 하겠지만 그게 반등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지 추세적으로 그냥 아예 위로 돌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거는 저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제 관점은 이렇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다음 주 11일 날 CPI 발표 때 그때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멤버십 분들은 지금 FOMC가 좀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